입니다. 추미애가 이 사상 초유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직무 정지를 시켜놓고 이 상황을 도저히 컨트롤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의 검사들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서 직을 걸고 싸우는 윤석열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윤석열 총장을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황한 것은 추미애뿐만 아니라 당정청, 그러니까 여당도 당황한 것 같은데요. 여당은 이 국정조사를 하자,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수사하자, 감옥에 집어넣자, 이렇게 입장을 펼치다가 전국의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모양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 어느 공무원이 이렇게 겁 없이 집단 행동을 하느냐? 라면서 이 검찰 조직을 향해서 이들은 개혁 대상이다 라고 또 한 번 오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대관절 어느 부처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 행동을 겁없이 감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검찰만은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집단 행동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특권의식이 아닐 수 없다. 조직의 수장이 직무 정지된 상황이 일선 검사들에게는 충격적이겠지만 그것이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 검찰은 왜 자신들이 개혁을 요구받는지 여전히 모르는 듯 하는데 법의 수호자로 신뢰를 되찾고자 한다면 이 시점에서 먼저 자성이 필요하다라면서 이거 검찰을 훈계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검사들은요, 지금 이 추미애 윤석열 총장이 잘못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것이고, 다만 그 잘못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법치를 지키라,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느닷없이 검찰 니들이 왜 대관저 어느 곳이라고 공무원이 이렇게 겁없이 집단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또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사들을 향해 가지고 집단 행동도 못하게 이렇게 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먹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슈체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미애가 있는 법무부의 가장 핵심은 어디입니까? 바로 법무부 검찰국이죠. 이 검찰국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심재철 검찰국장입니다. 심재철, 그러니까 추미애가 들어와서 초고속 인사 승진을 해서 검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검찰국에 가 있습니다. 특활비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 재판부 사찰 문건도 그렇고 전부 이 심재철 머리에서 나왔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바로 이 심재철 밑에 있는 평검사들, 추미애 소속으로 되어 있는 추미애 직속 검사들도 어제 법무부 청사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무슨 소리냐? 심재철 검찰국장을 찾아간 검사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린고 하니 27일 법무부 검찰국에 있는 평검사 10명이요. 심재철 검찰국장 방을 찾아갔습니다. 심재철 나와! 심재철 나와! 심재철 니랑 얘기 좀 해야겠다! 라면서 면담을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이 자리에는 김태훈 검찰과장, 이 사람도 추미애 라인이죠. 추미애 라인 1위가 다 같이 평검사들과 마주했는데요. 사실 평검사들 바로 전날인 26일 날요, 회의를 했습니다. 당시 추미애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소송을 제기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감찰위원회도 건너뛰고 징계위를 열겠다. 갑자기 느닷없이 2일의 징계위를 열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죠. 그리고 이 재판부 사찰 문건, 이것 때문에 혹시 자기가 위법한 행동이 드러날까 싶어가지고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재판부 문건을 공개함으로써 추미애가 얼토당토하지 않은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그 시각에 법무부 검찰국, 추미애가 이렇게 전전긍긍할 때 법무부 검찰국에 있는 평검사 10명은 회의를 갖고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결정부터 최근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 압수수색 과정 등에 대해 위법성이 많다라는 식의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밑에 있는, 추미애 밑에 있는 평검사들은 이거 추미애 잘못하고 있네 라고 목소리를 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순 없다, 우리가 검사 아니냐 라면서 의기투합을 해서 바로 다음날 심재철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 평검사들은 우리가
법무부 밑에 있는 검사들 아니냐.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면을 좀 서게 해주겠다. 심재철 너 잘 들어라 하면서 심재철한테 한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요. 자, 우리의 입장,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국의 평검사들의 성명서, 이렇게 성명서 우리도 발표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겠다. 외부에 입장 표명하지 않겠지만 당신 심국장 너 말이야 우리의 의견을 장관에게 전달해라 라면서 심국장한테 입장을 전달한 겁니다. 이 면담 사실이요 검찰 내부에 펴지면서 이들 평검사들은 심국장이 추 장관한테 만약에 전달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입장문을 내는 것으로 좀 입장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심재철 그리고 김태훈 둘 다 추미애 라인인데 추미애 라인 이 상사에 찾아온 평검사들을 보면서 어떤 심정을 느꼈을까요? 상갓집에서 양석조 검사로 부장검사로부터 당신이 검사냐? 네가 조국 변호인이냐? 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이 심재철 당시에는 추미애가 상갓집 한 명 장사미사도 하지 않을 짓이다 라고 편을 들어줬는데 지금은 특활비 문제가 나오니까 내 신복이 아니다 라면서 내쳤는데 지금 그 밑에 있는 평검사들은 심재철을 찾아와서 너 추미애한테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 입장 내니까 잘 들어라 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까. 게다가 추미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평검사들이 이 계급장 떼고 심재철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잘 들어라. 네가 검사냐? 너 우리들 입장 알지? 내가 너 생각해서 이 외부에다가 입장 안 전달하는 거니까 너 잘 생각해라. 사실상 뭐 이런 협박을 하고 온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공무원이 이렇게 겁없이 행동하느냐? 바로 추미애 직속 공무원들이 이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성윤 직속 공무원입니다. 이성윤 중앙지검 평검사들은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비판 성명을 내려고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26일에 사법연수원 35기 부부장 검사에 이어서 평검사들이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추 장관한테 처분을 철회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바로 이 성명서에 상당수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현재 상황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등 강도 높게 비판하는 표현이 성명서에 담겨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7명의 검사장들 서울 북부부터 시작해서 수원, 인천 쭉 해서 이 검사장들이 의견을 모아서 추미애 잘못했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쏙 빠진 사람 3명 있었죠. 바로 이성윤, 김관정 그리고 남부지검장입니다. 이 세 사람이 쏙 빠졌는데 밑에 있는 평검사들은 이성윤 왜 빠졌느냐 라면서 이 지휘부 이성윤에 대한 비판 성명을 추미애와 함께 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검사들은 이 마찬가지로 검찰국 평검사들과 마찬가지로 체면을 조금 생각해줘서 그래 이성윤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니까 이성윤은 담지 않겠다. 하지만 이성윤과는 얼굴도 마주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를 한 것이죠. 평검사들 이 추 장관 결정에 대해 즉시 취소하라 라고 강조할 만큼 지금 상당히 이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데 그 고조된 만큼 이성윤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성윤이 지금 모든 수사를 맡고 있고 또 되지도 않는 사건 시키고 있고 게다가 인사 이동으로 이 서울중앙지검 내 검사들마저도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성윤에 대한 비판 성명도 내려고 했다는 거 이거 정말 이성윤이 더 이상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큰 사태라는 것이죠. 어느 공무원이 그러느냐? 바로 이성윤 밑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게다가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추미애는요 11월 3일 법무부 훈련까지 몰래 바꿔가면서 이 감찰위원회를 패싱하고 무조건 징계위원회로 가려고 했습니다.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 하는 거는 다 예상이 되시죠. 심재철, 박은정 쭉 해서 아마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감찰위원회를 패싱하려고 했을 겁니다. 2020년 4월 추미애가 직접 자신이 감찰위원회 위촉을 해놓고 이 감찰위원회를 요식행위로 그리고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패싱하려고 했었는데 글쎄 이 감찰위원들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 감찰위원들이요 11명 중에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이 추미애가 2일의 징계위를 연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전날 열자 하면서 징계위 전날이 12월 1일 감찰이 회의를 열겠다라고 뜻을 모았고 이거를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지금 법무부에서는요, 이 감찰위원회가 임시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 요청한 이 팩스도 안 받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와야 된다, 인편으로 와야 된다 하면서 팩스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한 발 더 나가서 1일에 열겠다라면서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법무부 규정에 따르면 정기회의와 별도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회 3분의 1 이상 요청했을 때 임시회의를 열도록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부로서는 이런 요청이 있으면 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의가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감찰위원회에서는요, 징계위원회 전에 열려가지고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감찰위원회가 먼저 결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감찰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나오고 징계는 요식행위로 가는 건데 지금 이거를 건너뛰려고 하니까 감찰위원들이 우리가 뭐 바보도 아니고 이건 안 된다 하면서 회의를 연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윤 총장에 대한 이 감찰 조사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이때 추장관 직무 배제가 부적절했다라는 결론이 날 경우 바로 다음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임을 해야 추미애가 그 결정서를 가지고 문통한테 가서 사인을 받아와야 되는 그 시나리오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추미애는 별종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윤석열 총장을 내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찰위원회가 하루 전에 열려서 감찰이 잘못됐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해임을 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언론이 그리고 여론이 이때는 만만치가 않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추 장관한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게다가 징계위 아무리 추 장관 사람으로 심는다 하더라도 이 징계위원들은 특별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론의 부담에 휩쓸려서 해임이라는 징계를 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추 장관이 이 권고 만약에 감찰위원회에서 이 감찰이 잘못됐다, 추미애가 하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결론이 내렸을 때 그걸 따르지 않는다면 법무부가 스스로 임명한 이 감찰위원회를 무력화한다라는 비난에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감찰위원들이 반대로 추미애 장관을 향해 가지고 뭔가 이 액션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추미애로서는 이 감찰위원회를 패싱하려고 한 것인데 어떻게 이 패싱하려고 했던 감찰위원회가 하루 전날 열겠다고 하는 건지 이건 추미애가 스스로 쏘아올린 자책골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 민주당은 계속해서 공무원들을 자기 산하에 두고 언제든지 부려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심보를 갖고 있는데요. 오히려 생각해보면 국회의원은 4년에 한 번씩 뽑아내는 선출직입니다. 딱 그 선출된 몇 년 동안에만 가지고 있는 국민에게로부터 이양된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권력을 행사하고 또 이 시험에 붙어서 객관적인 시험을 보고 붙은 이 공무원들,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들을 향해서 쥐고 흔드는 모습을 볼 때 이 오만한 것이 국민들에게 다 알려져서 오히려 그 역풍은 민주당과 그리고 추미애 그리고 문재인 이 사람들을 향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오히려 이 검사들을 들불처럼 들고 일으켰던 건 아닌가. 그래서 또 이 들불에 우리 국민들도 마음을 보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검사들이 그리고 이 감찰위원회가 또 국민들이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응원의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습니다.